마스크를 다 쓴다고 기미가 없어지진 않아. 광 패션이 아니라 기미 회피 패션이야. 삐삐 모르지. 사실은 얘네들은 섣불리 봤다간 정말 큰일 나.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사실은 더 추천하는 편이야.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짜 우리 코피디님 센스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오늘 우리 컨텐츠 찍는 날인데 사실 좀 긴장하고 있었거든. 배고픈데 우리 또 밥 못 먹고 눈이 이렇게 풀려갖고, 근데 갑자기 서브웨이가 도착을 했네. 그래서 아까 나 벌써 먹었어. 그래서 오늘 좀 텐션 좀 괜찮을 거야. 좋아요. 너무 싫어. 저 그런가? 빼. 이거 많이 하더라고 그런 거. 옛날 서브웨이에서 일했다고 얘기했나? 그래요? 외국에 잠깐 있을 때 그 서브웨이에서 일했었어. 되게 오래된 거구나. 오래됐지. 뉴욕에서 서브웨이 지하철에서 정말 빨리빨리 먹기 위해서 정말 만들 때 엄청 빨라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와이로 위 빵은 두 종류밖에 없었어 옛날에는. 그러고 나서 footlong 아니면 half 뭐였지? 6인치 아니면 footlong 15, 30이지. footlong이 거의 30cm잖아. 토마토, 올리브스, 큐컴버 뭐 이렇게 다 물어봐야 돼. 그리고 나중에 오일 앤 비니걸 꼭 물어보고, 그다음 설트 앤 페퍼 물어보고. 나름 치열하게 살았어.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할까? 오늘 저번에 기미 관련해서 영상 올려주셨는데 예상대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미 그치. 기미랑 이어서 잡티에 대해서 좀 더 잡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마스크를 다 쓰잖아요. 그래서 아. 마스크를 써서 기미가 안 생길 줄 알았는데 기미가 생겼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 그런 분들 되게 많아. 골프를 나가고 아니면 등산을 갔다 왔는데도 기미가 더 심해졌다, 마스크를 다 가렸는데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마스크를 다 쓴다고 기미가 없어지진 않아. 기미가 더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 왜냐하면 기미는 보통 여자한테 많이 생기고 또 양측성으로 많이 생기거든. 광대, 앞볼이나 광대, 특히나 눈 밑에 뼈 있는 부분에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마스크 쓸 때 여기까지 안 쓰잖아. 앞광대에 있는 경계면 위아래로 사실은 기미가 제일 많아. 근데 얘를 딱 썼을 때 아래 부분은 자외선에 노출이 안 되긴 하지만 윗부분은 자외선에 노출이 두세 배가 더 된다고 해. 왜 그럴까?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지. 광대가 튀어나와 있어서도 맞겠지만, 마스크를 썼을 때 세부리형도 많고 여기가 꺾여 있잖아. 꺾여 있는 애들이 빛이 오면서 딱 반사가 돼서 거기를 직사각만큼이나 자극을 하기 때문에, 저는 흰 마스크만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흰 마스크가 빛을 흡수해 반사해. 반사하지. 겨울철에는 안 탈 것 같지. 영화 히말라야 혹시 알지? 황정민 배우가 얼굴 새까매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그런, 나도 보진 않았지만 그건 기억이 나거든. 근데 그게 여름 배경이 아니잖아. 겨울이잖아. 히말라야고. 근데 얼굴이 서핑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타 있지. 그게 사실은 흰 설원에 반사돼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흰색 마스크들이 이렇게 더 반사가 돼서 그 경계되는 그 위쪽에 훨씬 더 많은 색소 침착, 그리고 갖고 있는 색소들을, 스트레스, 자외선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마스크를 써도 생각했던 것만큼 방지가 안 되고 더 악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쪽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선크림을 바르고, 골프 가거나 낚시 가거나 하시는 분들은 기미 패치를 꼭 붙이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 공항 패션이라고 하지 우리 아이돌들. 그치. 우리 SF9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뭐 주호나 아니면 다원이 같은 경우 사진 보면 전부 다 까만색 마스크에 모자를 쓴다거나 아니면 선글라스를 딱 끼는데, 사실은 그게 최고의 공항 패션이 아니라 사실 기미 회피 패션이야. 사실 그치. 피부 보호 패션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1타 2피로 그분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네. 그렇게 딱 생각을 했었을 때 가리고 다니는 게 사실은 가장 기미 치료에 좋을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게 사실은 까만색 마스크가 훨씬 많잖아. 그래서 가끔씩 까만 마스크 하면 나도 이렇게 본단 말이야. 혹시 연예인인가 하고. 근데 까만색 마스크를 하게 되면 빛이 반사되는 거는 많이 방지가 돼서, 색소적인 측면에서는 색깔이 좀 어두운 게 좋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까만 걸 끼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안쪽에 온도가 높아지고 또 접촉성 피부염이 날 수 있는 습한 상황이 또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무슨 색이다? 그레이 색이야. 욕하는 거 아니야. 그레이색이 제일 좋고, 조금은 너무 빛을 반사하지 않으면서 약간 미색으로 쓰는 게 사실은 색소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아. 사실 색소가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멜라닌이 밖으로 나오면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그러면서 아래쪽에는 어떻게 보면 염증이 좀 깔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색소 치료만, 멜라닌 치료만 하는데 중점을 둬야겠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염증 치료도 같이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해. 내가 하는 방법은 또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이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레이저 토닝이나 그런 톤을 좀 맑게 하는 레이저들을 쓰면서 눈 밑에 MTS나 아니면 더마 스탬프나 이런 미세 구멍을 내서 그 안에 좋은 앰플, 어떤 아미노산이 들어있어도 좋고 성장인자도 좋고 PDRN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좋은 성분들을 그 위에다가 어느 정도 조금씩 침투시키게 하면 멜라닌 세포들을 갖고 있는 애들을 더 잘 놔줄 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이 조금 더 탄탄해지면 다시 기미들이 생기게 하는 그런 환경들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런 염증 치료를 같이 해주는 좋은 영양 앰플을 조금 더 침투시키면은 기미 치료에는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 주근깨 흑자 그리고 검버섯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볼게. 주근깨 하면은 생각나는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삐삐 모르지? 알긴 알아. 에이트 꽁대 알아? 모르죠. 에어울프 알아? 몰라요. 맥가이버? 들어는 봤어. 로키? 람보? 너무 다 옛날 사람인가? 주근깨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삐삐야. 삐삐. 우리 세대는 그래. 우리 30대는 그래. 20대는 모를 수 있어. 근데 삐삐가 얼굴이 조금 빨갛고 여기에 약간 깨를 뿌려놓듯이 주근깨가 있잖아. 근데 주근깨라고 하는 거는 표피진, 피하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가장 거층에 깨를 뿌려놓은 듯한 그런 색소인데 그냥 가장 겉에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되게 쉬워. 그래서 얼굴 봤었을 때 정말 까맣게 이렇게 깨 뿌려놓은 듯이 있는 것들은 주근깨야. 근데 그것도 어쨌건 병원에 와서 정확하게 진단을 통해서 이제 치료하는 게 좋을 텐데 루비 레이저나 아니면 CO2 레이저나 약간 깎아내는 그런 딱지가 생기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한 4주 정도마다 한 번씩 한 3-4번씩 하면 효과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 혹시 흑자라고 들어봤어? 흑자? 표피가 있으면 평평하게 아주 넓게 자리 잡은 거를 우리가 흑자라고 불러. 그리고 걔네들이 위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좀 오돌토돌하면 지루성 각화증이라 그래서 그거는 검버섯이라고 불리는 거라서 색소가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이 얼마큼 아래로 침투해 있느냐 아니면 위로 올라왔느냐에 따라서 흑자랑 그 검버섯을 좀 나눌 수가 있어. 근데 검버섯은 보통 우리가 저승꽃이라고 부르는데 알고 있었나? 어른들, 노인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거라서 노인들 보면 이만하게 막 약간 곰붕빵처럼 부스러질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 본 적 있을 거야. 그게 대부분은 사실은 검버섯이야. 울퉁불퉁한 걸 떼어내고 아래 평면적으로 좀 퍼져 있는 것들을 흑자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치료는 사실 튀어나온 거 자체는 깎아내면 돼. CO2를 이용해서 깎아내는 거야. 드러내서 없애버리면은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그래도 5, 60대쯤 되신 어르신들이 있거나 그러면 얼굴 보면 이런데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 그러면 손을 잡고 피부과에 가져갔고 그 몇 개만 떼어내도 얼굴 안색이 살아나고 전체적인 얼굴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가을철쯤에 겨울철을 이용해서 치료하면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흑자는 어떻게 하세요? 흑자도 사실은 CO2라는 레이저로 조금씩 깎아낼 수가 있어. 사실은 얘네들은 섣불리 받다간 정말 큰일 나. 앞에서는 이 피부가 벗겨지듯이 싹 벗겨지면서 약간 평평하게 있다 그랬잖아. 평평하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애인데 걔들을 또 싹 깎아내면 핑크색으로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와, 없어졌다 그러고 되게 좋아할 수가 있어. 아,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서 환자들이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생겨. 더 진해져서 올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는 CO2를 많이 써서 걔네들 좀 날려버리는 식으로 좀 하는데 너무나 센 온도가 아니고, 왜냐면 너무나 센 온도가 들어가면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 후에 색소 침착, 과색소 침착이라 그래서 PIH라는 게 생기는데 걔네들이 조금 더 오래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낮은 온도로 짧은 시간에 빼내고 그 이후에 집에서 관리하실 때는 선크림을 꼭 바르라고 말씀을 드려서 후처치조차도 굉장히 잘 하셔야 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금액을 들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하지만 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치료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 토닝만 하고 집에 가시는 분이 있고 토닝 플러스 관리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토닝이라는 걸 하면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레이저 관리만 하고 끝내는 거거든. 사실은 토닝이라는 우리 색소 치료는 후 관리랑 그리고 집에 가서 하는 관리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에만 의의를 둔다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치료를 안 받으니만 못한, 그리고 돈만 낭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유수분 관리와 그리고 광선 치료, 기미, 색소의
그런 정도에 따라서는 또 앰플 관리를 같이 추가적으로 받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는 게 훨씬 좋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치료 효과가 더 좋고 재발률이 훨씬 낮은 상황들을 진료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사실은 더 추천하는 편이야. 가을철이 되니까 확실히 기미, 색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질문도 많으셨고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가을철 피부 색소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아래 답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해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말고 답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